안녕하세요. 자유공화당 송파을 예비후보 건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후보자님들 이렇게 모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또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건주 후보님 얼마 전에 저희 그 사무실 개소식 하셨잖아요. 네. 이 방송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조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충남 출신입니다. 충청도 충청도 출신이고요. 그리고 대학도 충남에서 나왔습니다. 충남에서 제한 순천향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85년도에 다녔기 때문에 되게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늦게 40대 후반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오던 중에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사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신학대학원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 들어가서 MDB 목회학과 3년 과정을 마쳐서 이제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교회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제가 개척한 지 이제 만 2년이 되는데, 사실은 신대원 다닐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그리고서는 참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말미암아 신대원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좀 암울하고, 그리고 또 나라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하면 이제 그 탕기국 시절부터 이제 그 2016년 12월이죠. 12월부터 이제 그 대한문에서 이제 나가면서 대한애국당 창당 멤버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서울시당 여성위원장으로 또 임명돼서 작년 8월 달경부터 이제 그 여성위원장으로 활약을 해왔고, 그리고서는 이제 집회 때 그 서울시당 행진할 때 그 열심히 모자 꾹 눌러 쓰고 구호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당원 동지님들이 목소리만 듣고 얼굴은 전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고, 그 내가 차에서 내려오면 도대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고 일부러 제 얼굴 보러 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또 1년 동안 그 송파을 서명대 단장을 맡으면서 또 송파을 지역을 또 이렇게 천만인 무죄석방,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그 서명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서명대를 이끌고 있고, 그리고 이제 4.15 총선을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송파을 서명대를 1년 동안 해갖고 온 그 지역에 예비 후보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왜 출마하게 되셨는지까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한꺼번에 또 대답을 다 해주셨어요. 네. 그럼 또 이렇게 출마를 하시게 됐는데, 또 우리 뭐 청년들, 솔직히 지금 시국에서 청년들의 깨어남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요. 제가 그 1년 동안 서명대를 하면서 그 잠실역 8번 출구에서 여러 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일하러 오는 그러한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 또 복권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당첨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가 서명대를 하게 되면 밤늦게까지
한 3, 40명, 어떤 때는 4, 50명씩 줄을 서가지고서는 와. 있는, 지금 이제 마스크 사려고 줄 서 있는 것처럼 그 복권방 집이 지금도 그렇게 복권을 사려고 서 있을 것입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복권을 사려고 줄을 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명대를 하면서 이 당보를 전해주면은 젊은 사람들 참 많이 안 받아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올해 들어서는 그래도 젊은 분들이, 제가 명함을 돌리면서 느낀 건데 젊으신 분들이 많이 명함을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힘내시라고, 수고하신다고, 그리고 화이팅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교조에 의해서 젊은 지금 새로운 신세대가 사회공산주의 이념으로 잘못 교육을 받아서 많이 깨어있지 못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젊으신 분들이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보다도 더 순수하고, 그리고 이해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진실을 말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한 가지 길만 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젊은 세대들에게 분명히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예비 후보로 나와서 더 절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서명대를 받으면서 당보를 전래해 줄 때도 굉장히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예비 후보의 당사자가 되고 나서 명함을 돌려줄 때는 더 절실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심인 것 같습니다. 진심이 닿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언젠가는 사필 규정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고,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을 바로잡는 길이라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진심이 반드시 이 젊은 세대들에게 와 닿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 진실함이 젊은 세대들에게 피력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는 4.15 총선이 지나게 되면 젊은 세대들에게 그 신세대의 바람이 불게 돼서 이제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젊은 세대가 자유민주주의를 구출하고 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것도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게 된 데에는 뭐 탄핵 역적들의 그런 역할도 있었지만 중도 보수, 웰빙 보수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분들, 맞습니다.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네. 참 얄밉습니다. 서명 받을 때도 그렇고, 제가 명함을 이제 이렇게 전해줄 때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합쳐야 된다. 합치면 우리는 저 더불당에 완전히 그냥 갖다 바치는 꼴이 된다. 안 묻지도, 합치면, 네. 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합쳐야 된다. 지금 이 와중에 이렇게 명함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으면은 어쩌란 말이냐고, 왜 미친 짓 하고 있냐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가 바뀌면 우리가 항상 작심삼일이지만 계획을 씁니다.
계획서를 우리가 꼭 씁니다. 학교 다닐 적에도 선생님들이 항상 그 1년 그 계획서, 한 학기 계획서를 이렇게 써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바뀌게 되면 내가 올해에는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될 것이라고 계획을 씁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내가 계획을 썼는데 실패한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해가 바뀌었을 때 그 실패한 계획을 또 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성공할 수 있는,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할 것입니다. 지금 4.15 총선은 4년 동안 여러분들이 선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러한 사람들, 국회의원들 4년 동안 무슨 짓을 하였습니까?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4년 동안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된 선택은 실패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작금의 현실을 보게 되면은 뻔히 보이는 그러한 실패한 계획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실패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찌 따져보지 않고 묻지도 않고 합쳐서 그 똑같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실현시켜야만이 한 발짝 더 발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찌 실패된 계획을 또다시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21대 총선은 여러분들이 지난 4년 동안 실패한 선택의 현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권 정당의 2중대, 4중대 노릇만 하고 있고 지금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사지에 몰아놓고 있을 수도 없는 현수막 어떻게 달리고 있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현수막이 여기저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국민과 국민 사이에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3주째 교회 문을 잠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찌 대한민국 땅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회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수는 합쳐야만이 저 수권 정당을 이길 수 있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다시 실현 가능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의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유공화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면 수권 정당이 됐든 수박 보수당이 됐든 대한민국의 희망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웰빙 보수 여러분, 조금이라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자유민주주의를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고려 연방제 사회공산주의로 이 수권 정당에 의해서 적화되어지는 이러한 대한민국을 보고 싶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실현 가능한 4년 동안 여러분들이 참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였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에 선택을 하였다라는 후회 없는 그러한 선택을 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와, 제가 듣고 있는데 정말 심장이 철렁철렁합니다. 말씀 굉장히 잘하시네요. 지금 뭐 대본도 없고 그러는데 이게 다 여러분들 마음에서 우러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세요. 와, 그러면 만약에 또 이렇게 선거 4.15 총선이 끝나고 당선이 되시게 된다면 혹시 어떤 부분을 실행을 할지 계획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국회의원은 지금 이게 송파을에 나왔다고 한다면 지역구잖아요. 그러면은 우선 공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띄워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지금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파괴되어서. 그래서 지금 이 젊은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 좌파 세력들로 인해서 40년, 50년 동안 지금 역사가 왜곡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 4.3 사태, 6.25, 1950년 6.25가 나기 전부터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주 4.3 사태가 어떤 사건입니까? 좌파들에 의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 4.3 사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부정하는 것과 그 당시부터 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사건이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한 것입니까? 심지어는 동학혁명, 여러분, 그 좌파들이 동학혁명이라고 하는데, 요번에 그 512조 그 슈퍼 예산안 통과할 때도 동학에 나는 그 사업을 한다고 87억 원씩이나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학의 난이 혁명이라고 이러면서 반일 운동을 했다고 국민들에게 역사를 또다시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수권 정당은. 그리고 저 전라도 정읍에서는 작년 10월 달부터 120년씩이나 된 동학의 난에 유공자를 신청을 받아서 10만 원씩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동학의 난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전라도 농민 전봉준이가 바로 토지개혁을 주장하고 양반제도 폐지를 주장하면서 일으켰던 난이 바로 전라도 농민 전봉준에 의해서 동학의 난이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좌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반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으킨 난이라고 혁명으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서 12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난의 유공자가 누구인 줄 알 게 뭡니까? 세상에. 그러한 진짜 유공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내게 저 전라도 정읍에서는 10만 원씩이나 유공자한테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87억 원이, 국민의 혈세 87억 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엉뚱한 사람들에게, 저 좌파 단체들에게, 가짜 유공자들에게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고 한다면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이것을 바로 잡고, 그리고 나서 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돌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은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써내려가야 될 역사는 어떠해야 되는지 똑바른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또 그럼 혹시 이렇게 또 제가 질문을 몇 가지를 드렸는데요. 별도로 이 얘기만큼은 꼭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생각해 오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후보자로서 추가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 네. 있으시다면요. 막상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이렇게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뭐 좀 실수하고 당황하고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2017년 3월 10일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말미암아 많은 애국 국민들이 아스팔트에 나와서 지금 4년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초들에 의해서 세워진 당, 대한애국당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화당, 이제 자유공화당의 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자유공화당에 소속이 되어서 제가 송파을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준비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구출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만이 이 수권 정당의 탄생의 원흉이 되었던 이 탄핵이야말로 제일 먼저 바로 잡아야만이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올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제가 모험을 하고 목숨을 걸고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지 여러분, 자유공화당의 이름으로 후보자들이 지금 많이 지금 등록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후보자님들 정말 애국심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러한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서 용기가 없다고 한다면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당사자가 되고 나니까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동지 여러분의 3년 동안 이 피눈물 나는 이 투쟁의 그 시간을 생각하고 동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제 마음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반드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투쟁을 해서 반드시 국회에 입성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저는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본후보 등록을 하고 이제 선거 전에 돌입되고 나면 많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후보자님들도 저와 같을 것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후보자 한 사람만이 피켓 운동하고 명함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는 후보자 자신만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물신양면으로 도움을 주시고 함께 하셔야만이 이 모든 자유공화당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후보자님들이 참 최선을 다해서 선거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한 사람이
이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야만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금 4.15 총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3년 동안 외치지 않았습니까?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지금 이 4.15 총선이야말로 우리가 고통의 칼날에 서고 가시밭길을 가는 그 길에 서가지고 마지막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투쟁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저희 이 자유공화당에 나오는 모든 후보자들과 함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단계 최고의 그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주시기를 우리 당원 동지님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